해리포터 시리즈는 해리포터라는 한 소년이 영국의 마법학교 호그와트에 입학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작된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는 그보다 앞선 70년 전으로 돌아가서 호그와트의 교과서로 사용되는 신비한 동물사전이라는 책의 저자 뉴트 스캐맨더가 이 책을 쓰게 되는 과정에서 겪은 모험담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사 시리즈는 해리포터 시리즈보다 과거의 시점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들이 아닌 새로운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해리 삼총사가 빠져버린 마법 세계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신선하게 또는 낯설게도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동사 시리즈를 해리포터와 같은 세계관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영화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요. 저는 이걸 해리포터 시리즈의 흔적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바로 오늘 떠들어볼 주제가 신동사 시리즈에 숨겨진 해리포터 시리즈의 흔적들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입니다. 과연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지 비교해보시죠.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는 뉴트가 미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는데요. 입국 심사관은 뉴트에게 가방 검사를 요구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법 세계에서는 머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부터 꾸준히 사용된 말인데요. 마법사들은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두고 머글이라고 부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대표적인 머글은 더즐리 가족이 있겠죠. 반면 해리포터 시리즈를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 아니라면 의미를 헷갈리기 쉬운 말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스퀴브이라는 단어입니다. 머글과의 차이점은 스퀴브는 마법사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마법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를 뜻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스퀴브는 마법사회 속에 살고 있으면서 마법의 존재를 명확히 알고 있지만 본인은 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스퀴브들은 마법사회를 떠나 머글들 속에서 일반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마법사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괴팍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호그와트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필치 씨가 대표적인 스퀴브이죠. 이젠 머글과 스퀴브 안 헷갈리시겠죠? 또한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에서는 머글이라는 단어가 영국 마법사들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동사 시리즈를 통해 이야기의 배경이 더 이상 영국이 아닌 미국, 프랑스 등으로 넓어지면서 미국에서는 머글과 같은 의미로 노마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프랑스에서는 넝마직라고 부르는 모습들이 영화 속에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마지인 제이콥 코알스키라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새롭게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마법사회와 머글사회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머글들은 마법사들을 알아채지 못하고 마법사들 역시 머글들과의 교류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또한 마법사들 중에 일부는 머글들을 무능력한 종족으로 보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가 볼드모트와 해리포터를 중심으로 한 마법사들 사이의 갈등을 주제로 하고 있었다면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는 머글 사회로 나서려는 그린델왈드를 통해 마법사들 뿐만이 아닌 머글들과의 관계 또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앞으로 신동사 시리즈의 진행이 더욱 기대되는 부분이죠. 신동사 시리즈의 주인공 뉴트 스캐맨더가 어느 기숙사 출신이다 라는 말은 영화 속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뉴트의 기숙사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뉴트의 옷을 통해서입니다. 호그와트에 있는 4개의 기숙사에는 각 기숙사를 상징하는 고유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핀도르는 붉은색과 금색, 슬리데린은 녹색과 은색, 레번클로는 파란색과 청동색, 그리고 후플푸프는 노란색과 검은색이죠. 호그와트 출신의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물론 졸업 후까지도 자신의 기숙사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때문에 기숙사의 깃발을 방에 걸어놓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기숙사를 상징하는 색깔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뉴트 역시 미국으로 떠날 때 노란색과 회색 줄무늬가 들어간 목도리를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색이 참 이쁘죠? 또 한 가지, 뉴트는 푸른빛이 도는 멋들어진 코트를 걸치고 다녔습니다. 단순히 파란색 코트라 눈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 여기에도 일종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해리포터 시리즈를 통해 봤던 호그와트의 교복은 검은 망토에 각 기숙사의 색깔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신동사 시리즈의 시점에서 호그와트의 교복은 푸른색 망토로 묘사됩니다. 뉴트 역시 호그와트에서 푸른색 망토를 입었겠죠.
아마도 뉴트의 이 푸른색 코트는 그때의 추억이 담겨있지는 않을까라는 뇌피셜을 해봅니다. 다음은 그 속에 있는 뉴트의 정장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상하이에 노란색 조끼를 입었는데요. 이는 누가 보더라도 호그와트의 한 기숙사를 상징하는 색깔로 보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 편인 신동범에 와서는 코트까지 회색 계열로 바뀌면서 더욱 그 기숙사가 떠오르는 색깔이 되었습니다. 이쯤 말씀드리면 어느 기숙사 출신인지 대충 감이 오셨죠? 해리포터 시리즈를 보는 큰 재미 중 하나는 마법 세계의 인기 스포츠인 퀴디치를 보는 것입니다. 퀴디치는 각 팀의 3명의 추격군, 2명의 몰입군, 그리고 파수꾼 1명, 수색군 1명으로 총 7명의 선수로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해리의 포지션이었던 수색군인데요. 수색군은 퀴디치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수색군이 골든 스니치를 잡으면 경기가 그 자리에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신동사 시리즈에서 직접적으로 퀴디치가 언급되거나 경기 장면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이 나오죠. Are you a seeker? A seeker after truth? I'm more of a chaser, really. 메리로 배워보는 뉴트에게 당신도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온 사람인가요? 라는 의미로 질문을 던졌지만 뉴트는 가볍게 저는 수색군이 아니라 추격군인데요? 라는 대답을 날려버립니다. 이는 롤링 작가가 좋아하는 특유의 말장난이 사용된 부분인데요. 수색군을 뜻하는 seeker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 또는 지식의 탐구자 같은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당신도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되었겠지만 마법사인 뉴트에게는 그저 퀴디치의 포지션을 묻는 것으로 들렸던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뉴트는 마법 세계의 사람이고 퀴디치의 언급을 통해 해리포터 시리즈와 신동사 시리즈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나아가 마법사와 머글 사이의 의사소통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라고도 생각됩니다. 마법사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머글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특이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멀린스 비어드라는 말인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는 아서 위즐리의 대사로 처음 등장하죠. 그 외에도 슬러그원 교수, 에이머스 디고리 등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마법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직역하자면 멀린의 수염이라는 뜻이 됩니다. 앞뒤 상황을 보면 깜짝 놀라거나 어이가 없을 때 사용하는 말로 추정되는데요. 머글들이 사용하는 비슷한 표현으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또는 오 마이 갓 정도가 있겠는데요. 우리말로는 하나님 맙소사 정도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되는 멀린이라는 마법사는 누구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멀린은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등장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인물이지만 이름만큼은 몇 차례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머글 세계의 노벨상처럼 뛰어난 업적을 역사에 남긴 마법사들에게 수여되는 멀린 훈장을 통해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죠. 멀린은 영국의 오래된 이야기 아서왕 전설에 나오는 마법사입니다. 아서왕을 옆에서 보좌하고 예언자로서 그리고 대현자로 유명한 마법사입니다. 때문에 마법 세계에서는 위대한 인물 그리고 전설적인 인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많은 마법사들 사이에는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사용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는 아서 위즐리, 에이머스 디고리, 호레이스 슬러그온 같은 아재스러운 캐릭터들이 사용하는 장면이 나왔지만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에서는 뉴트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트 역시 해리포터 시점에서 본다면 영감님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재들의 용어라 생각해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마법사들은 이런 말을 쓰거든요. 3학년이 된 호그와트의 학생들은 마법사들의 마을 호그스미드로의 외출이 가능해지는데요. 하지만 이는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리는 보호자인 더즐리 부부가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남아있어야 했는데요. 이를 본 위즐리 쌍둥이의 도움으로 호그와트의 비밀 지도를 얻게 되고 지도에 기록된 비밀 통로를 통해 호그스미드로 몰래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해리는 남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투명망토를 뒤집어 쓰고 가는데요. 비밀 통로는 허니듀크라는 상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해리는 영문도 모르고 허니듀크를 이용하고 있던 네빌의 사탕을 훔쳐 달아나 버리죠. 비슷한 장면이 신비한 동물사전 1편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영화는 뉴트의 실수로 인해 뉴트가 보호하고 있던 신비한 동물들이 뉴욕시 곳곳으로 탈출해버린 내용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중 한 장면은 공중을 떠다니는 사과에서 시작합니다.
사탕을 먹고 있던 한 소년이 이를 목격하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소년의 사탕을 훔쳐 달아나 버리죠. 범인은 데미가이즈라는 신비한 동물입니다. 뉴트는 두걸이라 불렀죠. 데미가이즈에게는 몸이 투명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데미가이즈의 털은 투명망토의 재료로도 유명하고 아주 귀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데미가이즈의 털로 만들어진 투명망토는 해리의 망토처럼 영구적인 투명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효력이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데미가이즈의 이 능력은 마법사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능력이었기 때문에 데미가이즈들은 일부 밀렵꾼들에게 위협받는 신세가 되었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데미가이즈의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겠지만 그 뒤에서 사탕을 빼앗기는 네빌을 떠올리셨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해리포터 덕후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종료된 지 약 20년이 흘렀지만 꾸준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한창 유행하던 시대를 살아온 세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리포터를 접할 수 있었지만 지금 해리포터를 새롭게 접한 분들 역시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재밌는 건 나눠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죠. 저에겐 추억을 한가득 담고 있는 해리포터 시리즈도 물론 재밌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신동사 시리즈도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곳곳에 숨겨진 해리포터 시리즈의 흔적들을 발견할 때면 반가운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선물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한 부분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추가로 찾으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